159페이지 4번에 뭐예요?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가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법 혼을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요거 갖고에 걸거예요. 갖고. 그러면 갖고를 학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갖고를 자기가 학제를 해봤으니까 등기부 요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갖고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그러면 이제 양식 구조를 한번 봐봐요.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갖고는 무슨 번호예요? 자, 순위 번호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갖고의 양식 구조예요. 그러면 갖고는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순위번호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방법, 형식.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등기예요. 주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셀 나누기 한 칸 했더니 1-1로 가네. 그러면 1-1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부기등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형식. 이게 뭐예요? 부기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가 탄생해요. 그러면 거기 159페이지 밑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왜 그러면 표제부를 학대하지 않고 갖고를 학대합니까? 그러면 표제부는 봐봐요. 표제부는 부기등기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얼굴을 학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분류로서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 무슨 등기? 주등기. A가 뭐예요? A가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자, A적 측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문이 하나 파생이 되네요. 부기등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부기등기가 가능할. 그러면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기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주등기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 천수어, 석수어, 천수어, 석수어, 그 다음에 천수어. 같은 말이죠. 뭘로? 저기. 그러면 주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새로운 신자에서 신번호를 붙여가니까. 그러면 독립번호를 붙여가니까 뭐예요? 독립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주된 등기가 돼. 그러면 주된 등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있죠? 정된 등기가 있죠.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 이런 틀을 구성해놔야 된다. 그러면 주등기, 신등기, 독립등기, 주된 등기. 이거는 같은 거야. 그러면 정된 등기와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기등기죠. 여기 뭐예요? 주등기. 요거는 뭐예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는 주등기. 2-1은.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당연히 1번이 이기죠. 그러면 여기 1-1하고 2-1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1-1하고 다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딱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리로서 지우는 순간 딱 지워지면 안 돼요. 원칙은 주등기. A가 뭐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를 다른 말로 신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그래서 독립등기. 그 다음에 주된 등기. 그 다음에 정된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형식에 따른 물들어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160페이지 보니까 밑에 기존 수강생들은 거기 밑에 160페이지에 몇 개가 적혀 있어요? 5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5개. 자, 그러면 여기 기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한번 써봐요. 자, 유형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하나 유형 원을 하나 암기를 해놔야 돼. 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뭐예요?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보기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써놓고 나머지는 2예요. 자, 봐봐요. 우리 여기로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다 있죠? 내용. 내용에 따른 물류 뭐가 있었어요? 개입등기. 개입등기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주등기야. 자, 변경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부기등기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야.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래서 원칙상 부기등기야. 말소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멸실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말소회복등기는 범위가 뭐가 있죠? 전부도 있고 일부도 있죠. 그럼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돼 다닐 수 있어요. 일부는 부기등기.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가 이제 대혼란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자, 이거 그러면 자꾸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우리가 전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말소회복등기는 자, 주등기가 한다. X.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예, 앞에 지금, 전분지, 일분지가 지금 범위가 안 붙었어.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막 병에는 되겠죠. 5가지 지문이 나오겠죠.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일부가 나오면 부기등기거든.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 그럼 말소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야. 주등기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파생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건 뭐예요? 각구로 파생이 되면 그때는 주등기야. 자, 얼굴로부터 파생이 되면 원칙상 부기등기가 돼. 부기등기.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상하게 또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사다리 타봤습니까? 그래. 타봤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써줬죠. 소유권을 파생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파생하면 부기등기.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면 주등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괴롭혀도 너무 괴롭혀. 자, 집에서도 괴롭힘 받으면 되지. 나와서도 괴롭히면 나와요. 나와서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파생은 뭐예요? 자, 목적이야, 목적. 목적으로 이제 의미가 반응해. 파생을 구체화시키면 이제 이전이야, 이전.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으면 부기등기가 돼. 벌써 요걸 하나를 가르쳐. 봐봐요. 그 다음 단계는 응용력이 있느냐, 없느냐. 장기전으로 돌입하느냐, 안 돌입하느냐.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어딜까요? 이게 저당권이지, 저당권. 아까 저당권은 등기되고 등록된 거잖아. 그럼 앞으로 가봅니다. 뭘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네. 만약에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네. 그쵸? 그러니까, 뭘 어려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형님들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등기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못 잡아요. 이제 등기법도 못 잡아.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무슨 법? 등기법. 등기법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 학개론부터 다 잘해. 다 잘해요. 학교는. 등기법 잘하는 사람은 모든 법을 다 잘합니다. 등기법은. 민법도 잘하고요. 그러면 학교론도 잘해. 등기법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 못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민법은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딱 정해져 있어. 1차의 학개론, 2차의 공법, 그 다음에 세법. 어차피 지적은 암기니까. 그럼 학개론도 결론적으로 개념을 암기해야 되거든. 개념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처음 하니. 봐봐요. 이럴 때는 무슨 등기, 저럴 때는 무슨 등기. 증가는 사람도 아니야. 쟤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나는 거야. 자, 그럼 벌써 봐봐요. 연결이 된 사람 봐봐요. 자, 지상권 이전 등기. 그러면 봐봐요. 수학 문제 풀듯이 봐봐요. 수학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 연필로 풀어. 그러면 봐봐요. 아, 이전 등기다. 앞에 지상권 이전 등기. 그러면 뭐예요? 부기 등기다. 그렇죠?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선생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선생님 오타가 나왔어요. 개뿔이 오타다. 그렇죠? 그럼 전자가 빠져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전전세는 뭐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해줬잖아. 무슨 세? 전전세.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시험장 가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저런 한다. X요. X죠. 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권이냐? 이걸 자기가 스스로 붙여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뜨리면 이제 등기법도 진짜 재밌어요. 이제 재밌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은 갖고 열고요. 갖고 요거는 알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 나머지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쓰는 겁니다.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해오는데 무슨 맨날 쓰기만 써요 그냥. 자, 그러면 다시 뭐라고 전화서 소유권 써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갖고 읽어봐요. 알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처분 제한을 걸었어요. 처분 제한을 걸었어. 자, 그럼 속된 말로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다. 이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부기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 등기. 이제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에 한다. 어때? X.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 빨리 깨트려야 돼요.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게 나왔네. 자, 유형 4가 나왔네요. 뭐라고 써놨죠? 변경등기야. 변경등기. 그럼 변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에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변경 등기 요 앞에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등기 방법이 달라져.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으면 사항에 따라서 많아져요. 근데 표제부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자, 이해관계는 없다. 그때는 부기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성락서를 첨부해줬다. 그러면 이때는 부기 등기가 돼. 성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그때는 주등기가 돼.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청강이도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요거 2호 그래서 2호가 뭐예요? 그래서 2호가 아니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자, 그러면 이제, 자,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원래는 각하가 돼. 각하. 그런 길을 거부하게 돼.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하 사이에 제외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원래 승낙서를 쓰지 않으면 뭐예요? 29조 메터로 9호로 각하하게 돼. 9호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봐요. 여기까지만 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B가 있어. B가 뭐 읽어봐요. 선순위권자로서 전세권이야. 자, 전세권이에요. 1억이야. 1억. 1억.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후순위권자로서 저당권자가 돼요. 저당권자. 1억이 돼요. 1억.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A집에 B가 뭐예요?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 전세권. 선순위권자. 그러면 후순위는 A집에다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얼구. 읽어봐요. 얼구. 자, 얼구에 그러면 순위번호 여기 2번이 돼 있고 순위번호 3번이 돼 있다고 이제.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 가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이제 써먹어야죠. 이 사람이 B가 A집을 사버렸어. A집을 사버렸어요.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이 혼동하고 있죠. 전세권이 혼동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면 후순위권자가 튀어 올라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손순권이 회복될 때, 이해관계네. 이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그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뭐 후순위권자가 낙찰을 받아서 그때는 혼동으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 밑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든.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2번, 3번 주등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A가 B한테 부탁을 해요. 몇 억이에요? 읽어봐요. 또 1억이라고 그런다. 전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전세금. 피담보 채권은 아무 데나 써먹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요거는 전세금. 요거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 특정 채권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에요. 전세권에서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 즉 특정 채권이죠. 특정 채권. 그래서 채권액이 되는 거야. 채권액. 둘 다 공통점은 돈, 그렇죠, 돈. 돈은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채권액도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보죠. A가 B한테 전세권자한테 나 5천만 원만 좀 올려줘라. 5천만 원만 좀 5천 올려줘라. 정액이 감액이. 정액, 그러면 후순위권자를 한번 보자. 후순위권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잖아.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5천만 원 한도에서는 이거는 후순위권자보다 뒤에 있는 애야.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 5천만 원 무슨 등기가 돼야 돼? 읽어봐요. 4번. 자, B 나가지죠. 전세권 정액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무슨 등기? 주등기가 돼.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때 B가 C한테 물어봐요. 야, 승낙서 하나 써줘라. 왜 그랬더니 너 여민태 가서 부기 등기 하나 달란다. 그래서 승낙서를 써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근데 승낙서 써줄 일이 있어 없어? 안 써지죠. 그러면 그대로 주등기로 존재.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라 뭐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봐요. 감액이야, 정액이야? 정액. 이거는 감액 얼마를 했을까요? 5천만 원을 해봐요. 그럼 5천만 원을 감액 등기했을 때 어차피 선순위권자는 1억 받아먹어야 떨어지잖아. 그럼 5천 원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B하고 C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2-1. 그러면 봐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액과 감액을 이제 두 자로 건쳐봐요. 뭘까요? 또 증감이라고 한다. 그게 변경이라니까. 자, 전세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뭐요? 권리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제 나왔다.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없으면
보기 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이제 출발해보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활용해먹고 안 해먹고는 본인의 능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증신기는 변경이죠. 변경이 증신기입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투자로 건축,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해관계는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네. 그럼 표제부 변경 등기는 여기가 중심키죠.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요 정점으로 해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또 달라져요. 등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이렇게 붙었네. 변경 등기 동그라미 쳐놨죠? 앞에 있어 없어? 그럼 변경 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에 한다. 맞는 문장이 되거든. 그럼 변경 등기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그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나눠주는 거예요.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표입니다. 자, 유형표는 이제 여기 이제 번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번등기, 번등기. 자, 뭐 번등기가 주냐, 번등기가 부기등기냐에 따라서 이제 가등기도 등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읽을래?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크게 윤곽을 잡아보죠.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죠. 주등기 형식에 따른 게 아니라 읽어봐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이러면 그걸 결론 X가 되는 거야.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번등.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 앞에 번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거야. 그러면 번등기는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 봐봐요. 시간은 적기죠. 그러면 가등기는 가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이 앞에 번등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배울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 부기등기 한다. 이게 시험 문제거든.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가장 중심기는 여기잖아, 여기. 자, 앞으로 다음 주에 민법 하지 말고 국어책 가져와요, 국어 합시다, 우리 국어. 뭐예요, 국어? 우리가 주격조사라는 것은 얻는 이가잖아, 얻는 이가. 그쵸? 그러면 다음 주에는 민법보다는 국어책을 가져와야 되겠어, 국어책을. 자, 국어책. 제가 언제 뭐였죠?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에 한 명을 계속 가르치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6년을 제가 강의하는 애가 있었어요. 가해를 하는 애가 있어서 제가 내신 성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영어 빼고는 전부 얘를 다 가르쳤다고.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 지금 군대 갔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책이 있어야 돼. 국어를 강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봐봐요. 언론이잖아. 여기가 이제 그러면 수학 문제 풀듯이 가등기네.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가봐야 되겠네.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번등기가
주등기래. 그럼 읽어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무슨 등기? 이때는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만약에 또 결론을 또 한번 붙여볼까? 이게 이제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권이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자.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번등기죠.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번등기는 부기등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요. 번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 맞아요, 틀려? 맞죠? 그러니까 뭐 손발이 안 맞은 거야. 맨날 오늘 앵무새처럼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갑자기 가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뭐냐 또 이게 또 이게 이제 벌써 거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틀리고 가지고 와요.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의한다. 어때? X.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 이제 가등기와 주등기의 관계에서 85%에서 90%가 해결이 되는 거야. 나머지 10%는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한매 특약, 특약이 들어가죠. 특약과 약정이 들어가면 부기등기 하라고 그랬어. 부기등기. 법률 규정을.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공인물 분할 약정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런 것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거로 처리해 줄 수 있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독립적으로 구성하니까 보존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이제 유형을 딱 켜놓고 딴 건 안 해오고 뭐 자기가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뭐 연습을 한다고.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뭡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말소가 돼버려요. 그냥 머릿속에. 자, 그러면 유형 1부터,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유형 1.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요. 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그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뭐요?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주등기.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툭 치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가 주, 그러면 가등기도 주.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안 해도 돼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어요. 주등기, 부기등기가 이제 첫 번째 고비야.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와요. 163페이지. 오른쪽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효력의 의한 분류. 그래서 효력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때 효력은 뭐냐? 이때 효력은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에요. 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종국등기라고 그래. 물권적 효력을 장차에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종국등기는 뭐라고 그래? 이걸 본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본등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그래서 여기에 또 두 번째 고비가 돼. 별표가 5개짜리죠. 가등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숙지를 해놔야 돼. 물권적 효력, 그러면 전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눠진다. 전국등기를 다른 말로 본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예선, 그래서 본등기, 예비등기로 구분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런 원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전국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통상. 가등기를 고르라는 거죠. 가등기는 무슨 등기죠? 예비등기. 이 틀부터 만들어 놓으라고. 이 틀부터. 머릿속에 틀부터 만들어 놓으라. 자,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요것만 머릿속에 계속 안겨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어? 처분이 가능하다.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효력을 뭐요? 장차 발생.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뭘 하죠? 순위를 보존할 수 있어.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죠. 그래서 신청이야. 신청이 돼요. 가등기를 두자로 군침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약이죠. 가등기를 도주로 군침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는 어때요?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뭐예요? 원칙이 공동신청이네. A적으로 뭐예요? 가등기를 A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다라는 거네. 나중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가등기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걸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가 1순위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물권적 혈육이 소급한다. 어때? X. 뭐가 소급해?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자, 사례 문제 나올 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뭐라고 써놨어? 예약이야. 그러면 봐봐요. 저는 이걸 외우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야. 가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예약. 이거는 계약. 그러면 가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외우라는지 아세요? 이걸 외워놓고 이제 요것만 외워놓으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써먹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돼. 이거는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야 돼. 자, 그러면 시험장에 갈 때 가등기는 많은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요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결과가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에 걸린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아직 본등기가 결정이 안 돼서. 본등기가. 그러니까 가등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나오면 우리 형님들이 치를 떨어요. 치를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장차 발생.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이 내공이 쌓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시기부는 비록 신기부야.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자, 종기부 청구권은 소멸이의 발생이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정지조건부는 발생이 소멸이에요.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아니라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 장차 발생이라.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작년에 2.5점짜리야. 사인정연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인정연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사인정예가 뭐예요? 결론 나왔죠.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인정예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해석해 줄까요? 자, 해석해주면 이제 맞춰봐야 돼요. 자, 읽어봐요. 사가 뭐냐? 사망을. 자,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것.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 무슨 발생? 장차 발생. 읽어봐요. 정지조건부. 그럼 사인정예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가등기 대상이다.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은 나왔죠. 사인정예 용어 개념을 모르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문제 모의고사에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봐봐요. 유정은 자,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X.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들어가니까 미치겠다. 유정이 뭘까요? 유언으로 정해주는 거야. 유언으로 정해주는 게 바로 유정이야. 근데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가등기를 달래. 기분 더러워 좋아? 덥죠? 더럽잖아. 제가 그러면 유정은 사망 후에만 가등기가 되는 거야. 유정은. 그러면 여기 봐봐.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면 유정은 사망 전하고 후를 나눠봐야 돼. 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후는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정은 언제나. 그러면 유정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등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걸 그래서 머릿속에 잡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보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등기는 일단 애워놔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요거는 자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놓으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순위만 보전할 수 있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이제 국어 실력이야 이제. 어떤 사람은 써먹는데 어떤 사람은 못 써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가등기 기한, 가등기 의한 처분 제한 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 의한 처분 제한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읽어봐요. 가등기 어한이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걸 수는 없거든. 그러면 가등기 의한 처분 제한은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를 보전할 수 있지만 그러면 봐봐요. 언제 제가 이게 된다고 그랬어? 뭐예요? 이래. 거짓말을 자꾸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어한이야? 대한이야? 어한. 이거는 대한. 이걸 따져보니까 가등기가 키포인트니까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자체거든. 그러면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 그런데 요거는 에 대한은 자체라는 뜻이야. 자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선생님 오타 나왔어요. 오타. 뭐가 나왔어? 기한이 오타 나왔어요. 오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기한 처분 제한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봐봐요. 가등기 애기한도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기한. 어한은 같은 말이네. 근데 대한은 이거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이때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어떤 사람은 구분도 못하고 의한하고 대한하고 기한 요 단어들이 의미들이 뭐예요? 완전 다른 의미들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같은 의미고 요거는 다른 의미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가르쳐서 이제 국어 실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여기에서 중심키는 어디에요? 이게 저희가 의자가 붙으면 간형구거든. 간형구.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등기를 포인트야. 그러면 가등기를 거꾸로 읽어볼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건다는 소리잖아. 안 되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뭐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 대안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님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지금 뭐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등기 번등기 생각해야지. 번등기 생각해야지. 번등기가 뭐냐가 따라 달라지지. 각구냐 얼구냐 따져야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가등기 처분. 근데 요거는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처분 제한. 돼, 안 돼? 안 되죠? 자, 가등기에 의한 처분 제한은 돼, 안 돼? 안 되죠?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되죠? 그러면 요것도 그럼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애워놨는데 이제 봐봐요. 선생님 가등기에 기한 가지고라며요. 가등기에 가지고 처분 언제 안 된다. 왜 제가 언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이라고 그랬지.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번등기인지 처분 제한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아닌데 맨날 또 이쪽에만 집중력을 하니까 또 여기에다 번등기를 해놓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기한 번등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가등기 두자.
애약, 번등기, 완결건이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지나가면 이게 무슨 완결건이다. 애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애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그럼 애약 완결건은 무슨 건이라고 배워요? 이게 형성건이야,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의 가등기원자가 있어. 수인의 여러 사람의 가등기원자 1인이 자기가 혼자 가서 1인이 자, 직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직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형성건이라는 것은 처분행위거든. 그럼 직거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남의 지분은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본원에 전원의 번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직거만 해달라는 거예요. 직거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거 하도 형님들이 많이 까먹으니까 자가형 영, 그렇죠. 가등기는 자기는 되라, 전원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사례 문제 자집출제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자기가 뭘까요? 자기를 따른 두자로 건져봐요. 뭘까요? 지분은 무슨 개뿌리 지분이야. 일부야. 일부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지나. 그러니까 맨날 지분이 이제 변형을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등기법은 잡힐 듯이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잡혀질 때까지 계속 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단 7.5가 나오더라도 하나하나 내공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7.5 나오면 마음이 급하죠. 급하니까 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민법 등기법은 대충 하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대충. 안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기까지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잘하는데 요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은 뭐예요? 이것까지 하는데 또 자기가 뭐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혼자 뭐예요? 개뿔이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 자꾸 예의적 측면을 가져와서 자꾸 따지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그냥 여기만 해놔요. 여기만 해놓으면 돼. 여기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놓으면 우리가 그냥 나중에 활용을 해먹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죠.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전국 등기, 번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가등기 특징은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럼 이걸 이제 활용해 볼수록 이중 가등기 돼야 돼. 되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두 개 주인 마음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당연히 이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써먹기만 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를 가지고 국만 가등기를 가지고 표제부에는 순위를 보장할 필요가 없죠. 부동산의 신상 명세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직 문제 풀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가등기는 요걸 딱 박아놓고 이제 제가 이걸 활용해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활용법만 가르쳐주면 되거든. 지금 가등기 뭘 장착했어요? 무기를 장착한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아까 무슨 거야? 완결건이죠. 무슨 건? 형성건. 읽어봐요. 한매건, 무슨 건? 형성건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밀어내야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제가 한매건이라고 그랬죠. 한매건.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매건 이전. 한매건 이전은 예약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꾸 이런 부연적인 설명은 자꾸 들어서 감을 익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딱 움직이지 말기. 복지부등이 하나가 있어. 아까 다시 합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받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뭐예요? 기본 개념을 우리가 딱 정리할 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앞에 뭐예요? 가등기요, 일담보 가등기.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밑에는 담보 가등기. 같아 달라? 다르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뭐예요? 세 자고, 여기는 뭐예요? 다섯 자죠, 다섯 자. 자, 담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순위 버전. 읽어봐요. 담보가 뭐예요? 경매야, 경매. 이게 경매,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이게 바로 민법, 실체법상 개념,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 실체법은 뭐예요? 경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야.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실체법적 효력이 없어. 단지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야. 순위 버전.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경매를 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 우선 변제령. 그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소유권인지 소유권이 결정 안 됐죠. 가등기는. 그래서 각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합니다. 각구에만. 그러면 왜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담보 가등기가 무슨 담보죠? 담보 가등기가 이게 변칙 담보야. 변칙 담보. 변칙 담보. 변칙 담보. 변칙 담보를 뭐라 그래? 이걸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 그럼 변칙 담보, 비전형 담보를 봤더니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를 활용하는 거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를 활용하는 게 담보가 된 게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여기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읽어봐요. 읽어봐요. 각구.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한다? 각구에만 기록되는 거야. 각구. 자, 그러면 요거는 그만 요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요 근본을 따지고 보면 요걸 모르는 거야. 변칙 담보란 뭘 이전하는 거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자,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형님들은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오다 X다. 오다 X다. 오다 X다. 오다 X다. 오다 X다. 이렇게만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는 무슨 담보? 변칙 담보. 변칙 담보. 무슨 담보? 병이전 담보. 비전형 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뭘 이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그러면 뭐가 이전됐어? 명의가 이전됐잖아. 그러면 만약에 명의신탁에 적용된다면 담보 가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된다. 어때? X 적용에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명의가 이전된 거잖아. 명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탁이야? 명의신탁. 그러면 명의신탁에 적용된다면 가담법을 배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뭐가 이전이 됐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뭐가 된다?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래서 명의신탁에 뭐가 된다? 적용 제외.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이 제외되는 거야. 그럼 양도담보 한번 해볼까요? 양도담보. 자, A가 B한테 1억을 꿔줬어. 세상은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 읽어봐.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야. 이 사람이 A가 B한테 구워줬으니까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 내 엄마는 집 한 채 있지. 집 한 채 있지. 집 한 채 있으니까 나한테 명의만 넘겨놔. 명의만 넘겨놔. 그러면 내가 일단은 1억을 구워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죠. 그래서 읽어봐. 양도담보가 되는 거야. 이게 양도담보야. 누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B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명의가 이전돼서 안 됐어?
이전됐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적용된다. 어때? X. 양도담보도 명의신탁이 뭐가 된다?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명의가 이전됐으니까 그래. 여기에다 이제 그 뭐야? 내가 1억을 꺼졌으니까 요 집에다 가등기 걸어라 임마. 이게 담보 가등기거든. 가등기. 이게 그래서 가담법에 적용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되는 것만 봐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걸 모른다라는 것은요. 이걸 애우고 있는 사람은 문제점이 뭐냐? 명의신탁에 적용된다. X인데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본질을 모르는 거야. 읽어봐요.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근데 차이점은 뭔지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이게 제한물건이야. 이게 제한물건이야. 제한물건이 뭐가 있어? 담보물건이야. 이 담보물건이 바로 전형담보라는 거야. 담보. 그러면 제한물건에는 뭐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담보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야. 그래서 제한물건이에요. 소유권 중에서 뭘 제한하죠?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물건? 담보물건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전형담보가 뭔지도 모르고, 전형담보가 뭔지도 모르고, 비전형담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담보물건을 배우고 있고, 담보가등기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초야, 기초. 그러면 이걸 다 활용해 놓은 것은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담보? 변칙담보란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변칙담보야.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야. 그러면 여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무슨 담보? 전형 담보라고 그래. 이거를 일명 정칙담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한물건. 그래서 담보물건. 담보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제한물건이다. 제한물건에는 뭐가 있어? 용인물건과 담보물건. 대표적으로 담보물건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유치권, 질권, 저당권. 급할 거 없어. 그러니까 전형담보의 개념부터 잡으라고. 전형담보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자, 정칙담보는 뭐예요? 변칙담보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담보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알아 임마. 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니까. 그러면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서 갖고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담보가등기.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뭘 이전하는 거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담보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그래서 우리 담보물건은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 제한물건. 그래서 비전형 담보가 아니라 전형 담보랑. 그러면 전형 담보는 우리 물건에서 몇 개? 세 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변칙담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그러면 여기에서 특약을 할 수 있도록 매도담보. 그럼 나왔네. 담보가등기와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이 정도는 다 봐야 돼요. 자,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야. 무슨 버전? 선일버전. 담보가등기는 무슨 담보? 변칙담보. 변칙담보란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 나머지는 이걸 활용만 해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담보가등기와 담보물건의 공통점은? 담보잖아, 담보. 그러니까 담보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청구권이 발생해?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그러면 요거는 여기 봐봐요. 담보가등기, 담보물건은 뭐라는 거예요? 담보물건은. 이때는 담보하고 경매가 만나니까 요거는 임의 경매야. 그러면 임의 경매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임의 경매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 담보가등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담보가등기는 뭐에서만 할 수 있죠?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담보가등기와 경매가 들어가면 뭐하고 동일해져 버려?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담보가등기와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렇게 돼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거꾸로 올라가 봐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럼 예비등기는 뭐예요? 종국등기. 다른 말로 번등기. 뭐에 따른 분류? 효력.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적 효력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눠진다. 이 종국등기를 뭐라 그래? 번등기, 예비등기를 가등기. 그럼 문자 보면 그럼 부기등기를 봐서 부기등기 한 세트가 뭐예요? 주등기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요거는 원칙 A, 원칙. 요거는 A, 이렇게 잡아서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한다.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 우리가 잡았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쉽시다 그냥. 그러면 6번에 뭐가 나왔죠? 개시, 그렇죠. 개시까지 하고 그냥 시작해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개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당사자가 개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개시하면 관공서가 개시해지만 척탁 등기. 등기관이 개시해지만 직권 등기가 되죠. 법원이 개시해주면 명령 등기라는 거야. 명령 등기. 요거는 뭘로 자르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으로 잘라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이 붙어야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돼. 요 두 개를 그러면 또 까먹었다. 원칙. 요 두 개를 예외. 그러면 A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다 고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직권등기가 별표가 3개짜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개시를 빼버려. 개시를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조건반사를 당사자. 이걸 보는 것은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 신청. 요 두 개는 원칙, 요 두 개는 예외.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는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 이번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도 많이 출제됐대. 법원으로 가. 우리 형님들은 자꾸 법원이 나오면 이걸로 갈 가능성이 커요.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걸 봐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그러면 가압류는 무슨 등기?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갈갔던 거지. 한번 봐봐요. 무슨 지가 있죠? 포락지. 포락지가 무슨 부지요? 하천 부지요. 포락지에 뭐가 감춰져 있어? 지적소관청이 감춰 있잖아. 지적소관청을 제대로 건치면 관공서. 그럼 포락지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예요. 그러면 체납처분은 어디에서 하죠? 세무서. 그러니까 세무서는 관공서. 툭 치면 적탁 등기. 자, 경락은 어디에서 해요? 법원이죠. 경락은 마사지 그러면 안 돼요. 경락은 법원이네.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요.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봐줘. 그러니까 이게 조건 한사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오면 앞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부탁한 게 있잖아요. 제가 뭐예요? 등기법 복습해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복습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등기부. 등기의 종류. 이거는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저한테 이제 맡기면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대상 봐봐. 토지 건물. 기능 사실 권리. 내용 그러면 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복 등기. 형식은 주등기, 부기등기. 효력은 물권적 효력. 즉,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야? 가등기. 개시에 따라 물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 이 신청. 그러니까 이제 다 배웠어. 이제 다 배웠는데 이걸 활용해주고 못해주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자, 이 시간으로부터 이게 체계가 안 생기면 결론이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주등기, 번등기, 가등기, 변경등기, 부기등기, 말소등기, 경정등기.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등기. 이러니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봐봐요. 어떻게 딱 돼야 되냐면요. 자, 주등기. 주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구나. 주등기를 다른 말로 진등기, 독립등기, 뭐예요? 적된 등기. 이렇게 해석해요. 번등기는 종국등기로서 번등기,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구나. 자, 가등기,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예비등기구나. 변경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일부 후발적 사유구나. 지금 부기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뭐예요? 종된 등기, 즉 부기등기구나. 그러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에 근거
있는 거에 하나구나. 병정등기는 일부에 뭐예요? 원시적, 무슨 사유? 동일상. 자, 만서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권리적 측면으로서 일부, 전부 뭐래? 불일치. 그러니까 읽어 나갈 때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은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아이고 세 줄 읽는데 뭐만 나오냐면 등기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이러니 뭐 한 줄 두 줄 읽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법 선생을 싫어해요. 저 인간은 등기 이름을 구등기로 바꾸지 맨날 등기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등기법 선생 맞아요. 봐봐요. 그래서 구갑성이잖아. 이 성자가 소리성자예요. 소리성사. 갑성이야 갑성. 자, 그러면 소리성자니까 소리니까 강사잖아, 강사. 여기 막 이룰성자라고 썼으면 고시 합격했을지 몰라요. 성자를 뭐 소리성자. 이름 중에 소리성자를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애삼춘이요, 애삼춘이.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강사. 읽어봐요. 각구 선생. 그렇죠. 각구 선생. 자,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잡으라고요. 이거 꿈에도 생각나야 돼. 봐봐요. 툭 쳤어. 가등기. 방법과 형식에 따라 아니 미쳤어요. 가등기는 허력에 따른 분류로서 예비등기다.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보전. 가등기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 가등기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적.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한다. 어때? X. 각구 얼구가 있어. 근데 담보 가등기는 다르다.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소유권은 각구죠.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오케이 발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에서 열을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열을 올리는지. 아니 이게 안 잡혔는데 어떻게 등기법을 차후로 이제 들어가겠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